정창하 대표님인데 원래는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또 대한민국의 앞날을 위해서 요즘 아스팔트를 위고 국가 재건을 위해서 대단히 골몰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무슨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으신 것 같은데 우선 정창하 대표님의 발언을 좀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차츰 궁금한 점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시죠. 예. 경애하는 시청자 국민 여러분, 너무나도 시국이 어수선하고 정말 밤잠을 설칠 정도로 시국이 위태위태하고 백척간두에 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시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고 계시죠. 그것은 저 문재인이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국정농단을 하고 각 정말 악행을 자행하고 있기 때문에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제가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2017년 5월 9일 제19대 대통령 선거 때에 부정선거가 자행되어서 문재인이가 개표 조작에 의해서 당선됐습니다. 가짜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언론이 규명을 해내고 또 국회가 이 사실을 파헤쳐야 되는데 언론도 침묵을 지키고 국회도 조용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19대 대통령 선거가 영원히 부정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역사 속에 묻혀버릴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합니다. 며칠 있으면 8월 15일 문재인 하야 촉구하는 국민 총궐기대회가 저 대한문 앞과 교보문고 앞에서 대대적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러나 과연 그 큰 집회에서 얻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홍용락 TV 방송국에 출연해서 제가 방금 소개받은 대로 정말 초긴급 제언을 드리고 싶어서 이 방송에 출연을 하고 있습니다. 태극기 집회에서 너무 전략 전술이 빈약합니다. 2년여 동안 토요일마다 아주 빠짐없이 태극기 집회를 개최했지만은 5구 부정선거가 정말 핫 이슈로 떠올라야 되는데 그 5구 부정선거에 대해서 언급하는 강사나 또 집회 주최자가 없습니다. 참으로 저는 얼마나 한탄스러운지 울분을 참을 수가 없습니다. 저 우리나라보다 후진국인 아프리카의 콩고에서는 한국상 전자2 개표기를 수입해다가 선거에 사용했습니다. 국민들이 모두가 다 분개하고 그래서 국민 봉기가 일어났습니다. 사망자가 발생하는 등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케냐에도 한국산 전자개표기를 수입해다가 선거에 사용했는데 국민들이 이에 불만을 품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케냐 대법원에서는 2018년 8월에 선거 결과에 대해서 무효 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선거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우리보다 후진 국가인데도 아프리카의 케냐나 콩고에서는 국민 봉기가 막 일어났는데 우리나라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한 번도 전자개표기에 대한 검증도 없고 그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지도 않고 그냥 무대뽀로 현재까지 불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대표 이해찬 대표는 그는 공공연히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20년은 장기 집권한다고 공개적으로 장담을 했습니다. 그가 장담한 배경에는 선거기관이 부정선거 범죄 집단으로 전락한 지 오래되었고 무엇보다 전자개표기 조작을 해서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장담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는 금년 안에 저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 문재인을 반드시 끌어내리지 아니하면 그런 상태에서 내년 4월 15일 총선을 실시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내년 4월 15일이 자유대한민국이 조정을 울리는 날이 된다고 저는 계속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국민들에게 알려드렸습니다. 그날은 분명히 대한민국 조정이 울리는 날이 되고야 맙니다. 왜 그러냐? 언론이나 국회나 태극기 지도자들조차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개표 조작으로 부정당선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부정선거 공화국인 양 밝혀지지 않고 규명하려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대로 가다 보면 내년에는 그 선거 주체인 부정선거 범죄 집단이 기획 부정선거를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고려연방제 개헌을 꿈꾸는 주장하는 그런 정치인들이 절대 다수가 국회의석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4월 총선이 끝나자마자 곧 원이 구성되고 원이 구성되자마자 고려 연방헌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고 곧 이어서 전 국민을 상대로 국민투표에 붙여지게 됩니다. 그러면 전자개표기를 이용해서 전 국민이 절대 지지한 것 양 조작을 해서 적어도 7, 80%, 90%까지라도 전 국민이 지지하는 것인 양 형식을 갖춰서 국민투표에 의해서 헌법이 통과된 것으로 선포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부터 우리나라는 정말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공산주의 국가화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면에서 정말 8.15 태극기 대집회를 앞두고 쓴소리를 한마디 하고 또 제가 초긴급한 제언을 드리는 것입니다. 태극기 집회에 저는 무용론을 주장하거나 그거 해도 소용없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태극기 집회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저 자신도 태극기 집회에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태극기 집회가 하나의 퍼포먼스인 양 그냥 형식만 갖춰서 태극기를 흔들고 그 다음에 울분을 터뜨리고 문재인 아웃, 박근혜 석방 이것만 반복해서 2년 반 동안 주장해 왔는데 이번 8.15 대회 때도 그것보다 별 다른 것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정말 콩고나 케냐같이 정말 길거리 나서 정말 피를 흘릴 정도로 투쟁해야 될 것이 바로 부정선거 규명입니다. 이 사실을 태극기 지도자들이 간과하고 언론이나 국회가 침묵을 지킨다는 것 이건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들 사법심사 즉 소송을 통해서는 문재인 퇴진이 불가능하다고 그렇게들 말씀들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소송을 해서 문재인을 끌어내리려고 생각하는 것은 마치 계란으로 바위를 치기와 같다고 이렇게 흔히들 얘기를 하며 이것이 일반적인 국민의 정서이기도 합니다. 저도 잘 압니다.
그런데 사대본이 제기한 재심 청구 소송 사건은 불구속 심리 기간 도과에 도과를 했습니다. 오늘 그 의미를 여러 시청자 국민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작년 7월 12일 사대본이 제기한 대통령 선거 부여 소송은 기각 판결이 됐습니다. 엉터리 판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즉각 사대본은 8월 16일 재심 청구의 소를 대법원에 제출을 했습니다. 재심의 소를 제기하면 그것을 접수한 대법원 재판부는 4개월 안에, 넉 달 안에 이 재심의 소 청구를 기각을 할 것이냐, 심리를 할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사대본에서 제기한 재심 청구 소송이 불속행 심리기간 도과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 불속행 심리기간 도과의 의미는 무엇이냐? 첫째, 원심 판결이 오판이었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두 번째, 5구 대선이 부정선거임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요. 재심 소송 사건의 승소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시사한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대본 재심의 소 사건을 기각시키지 시키고 싶었는데 못한 거죠. 안 한 것이 아니라. 네. 그 재판부가 재심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애국국민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소망을 갖고 재심 청구 소송에 전 국민이 좀 관심을 갖고 동참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긴급히 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방송국에 제가 출연을 했습니다. 반드시 저희 소송은 이길 수밖에 없게 돼 있습니다. 제가 그 증거로서 기각 처분을 못 시켰잖아요. 4개월 안에 반드시 기각시켜야 되는데 대법원 재판부가 다른 대법관들이 원심 패소 판결한 것을 그거 옳다라고 인정을 안 하고 재심 청구한 이유가 상당히 있다고 인정을 하고 소송을 인용한 것은 이거는 승소 가능성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대법원이 재심 청구의 소 사건을 기각시키고 싶어도 기각시키지 못했던 바와 같이 아무리 살아있는 권력을 의식 안 할 수 없다 하더라도 넘치고 차고 넘치는 증거와 또 변론 그 이론이 빈틈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관들도 두 손 들고 기각 결정을 못하고 불속행 심리기간을 도과시키게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심 청구 소송은 반드시 대법관들에 의해서 승소 판결이 난다고 아주 자신하는 것입니다.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고려연병제가 실시되어 사느냐 죽느냐 하는 판국에 자유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하여 무슨 일을 못하겠습니까?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국민소송화를 성취하여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지 않고는 도저히 못 견디도록 대법원 벌떼 공격 작전을 전 국민이 총동원되는 가운데 국민소송화 차원에서 실시하자는
긴급 제언인 것입니다. 여기까지 경청해 주신 시청자 국민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물좀 드시고 예, 컵을 못 가네. 수고하셨는데요. 뭐 제가 미리 좀 우리 프로그램 보시는 분들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심원천심 프로그램은 일단 뭐 저희 방송국의 어떤 생각하고는 똑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경중을 잘 판단하시고 헤아리셔야 될 것 같고요. 대신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남녀노소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 이렇게 여기 프로그램 보다 보면 자막이 나갈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출연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그 출연 신청을 받아서 전화나 그 다음에 이메일로 출연 신청을 하시면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수용을 하는데, 와가지고 저희들이 무슨 이런 얘기를 해주십사 하고도 안 합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고, 또 그 다음에 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저희들하고 이런 뭐 질문을 해주시죠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이해하시고, 대신 저희 방송국의 어떤 방송국의 취지는 보수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은 여러분들이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수의 방향을 높이고, 보수가 또 단결하고 통합할 수 있는 방향을 또 제시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 문재인과 이 정권의 잘못된 문제에 대해서 팩터를 가지고, 사실을 가지고 본인의 생각을 방송 신문고로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신청해 주시면 저희들이 기꺼이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해가지고 저희가 좀 잠시 쉬어가는 분위기로 이런 얘기를 안내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저도 듣다 보니까 조금 궁금한 내용 같은 게 있어서 좀 얘기를 하는데, 뭐 전체는 제가 지금 잘 이해를 못하는데 아마 전반적으로 보면은 전자개표에 문제가 있어서 지금의 대통령이 사실은 부정선거로 당선됐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 정창화 대표님께서 그걸 소송을 계속하고 있는데, 대법원에서 패소 판결이 났다. 일단은 원심 패소 판결. 원심 패소 판결이 났다. 네. 그렇지만 그 패소 판결에 대해서 확실하게 근거는 제시를 못했다. 이런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거기. 그거 조금 이해가 좀 덜 되신 것 같군요. 예, 우선 인사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홍영락 TV 유튜브에서 이렇게 제가 출연할 수 있도록 시간을 할애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리고. 저희가 감사드리죠. 그래요? 아니, 그리고 혹시 제가 출연함으로 해서 이 방송국에 누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또 그리고 제가 억양도 좀 어떻게 곱지 못하고 좀 거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고요.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을 국민들이 잘 받아들이고 소화하기도 조금 힘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는 이 부정선거를 파고헤친 전문가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를 하지만은, 처음 듣는 분들이나 우리 홍영락 교수님도 지금 저한테 이제 조금 약간 이해가 부족한 그런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원심 판결은 패소가 됐는데 불속행 심리기간 도과가 됐다 하는 그 내용,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교수님이 아무리 박사라 하더라도 아마 처음 들으실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국민들도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럴 가능성은 있고요.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압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이제 모든 사건은 대법원으로 갑니다. 대법원에 가서 최종 재판이 끝나죠.
그러면 그 재판이 끝나면 그 대법원의 그 재판한 그 기판력을 누구든지 인정을 하고 실제로 거기에 더 이의를 붙이면 안 되죠. 예. 그런데 대법원에서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건지라 오판이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재판 사유가 재심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 청구하도록 그 민사소송법에 그 나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제가 소송을 제기한 이 대통령 선거 무효 소송은 기각될 수가 없게 돼 있는데 기각 판결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 8월 16일 날 재심의 소를 냈습니다. 네. 냈는데 아까도 내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대법원에서 자기 똑같은 동료 대법관들이 패소 결정을 한 것을 이거 뒤집어 엎은 거나 같은 겁니다. 이유서 그리고 기각 결정을 했어야 그 패소 판결을 한 동료 대법관들한테 인사가 되는 겁니다. 체면을 세워주는 게 되고. 그런데 그거 엉터리 재판이라고 재심 청구를 한 패소 원고의 그 소송을 받아들인 것이 바로 불속행 심리기관을 도구한 것으로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어떻게 조금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해는 됩니다. 그 이제 같은 그 동료 대법관도 그 부분이 꼭 그렇지만 않다. 그래서 이제 그 일종의 이것도 재심을 할 수 있는 네, 길을 열는 거죠. 재심을 할 수 있는 필요가 있다. 있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인 걸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럼 아직까지 이제 거기 이제 ING 진행 진행 중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자, 그러면 뭐 여쭤볼 얘기 많은데 또 다음 순서가 있어서 제가 좀 정리를 좀 하는 입장에서 하나, 사실은 지금의 어떤 그 사법기관이라든지 뭐 법에 대한 냉정한 판단을 내리겠습니다만, 만약에 그 우리 정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사법기관에서 요구하시는 것처럼 판결을 내리면 지금의 문재인 대통령이 또 지난번처럼 이제 그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처럼 일단 중간에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물러나는 거죠. 예, 물러나는 거죠. 물러나죠. 그렇게 될 경우에 이제 국민들 혼란도 좀 있을 것 같고 국민들 간의 갈등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뭐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정 대표님이 주장하시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정말로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어떤 그 객관적인 근거가 아까 전자 개표기 그거 말고 더 중요한 게 있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럼요. 전자 개표기 그거는 우리가 기술적으로 전산 조직 공부 안 했거든요. 예. 국민들이 대부분 모르고요. 예. 그거를 우리가 검증할 수가 없어요. 예. 저건 조직적으로 하는 거고, 우리 그거 일단은 전자개표 한 번 쓰면은 그거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고 돈이 들고요. 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가 자신 있는 것은 사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지 집계한 그 통계를 전체를 분석해 보면 투표함 바꿔치기 한 그 심증이 아주 정말 굳힐 수가 있는 그런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있으나 그거는 투표함 바꿔치기 했다라고 주장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증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나 전자개표기 그거 부정을 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는 뭐 콩고 얘기도 하고 케냐 얘기도 했지만은 또 그리고 이해찬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하나의 심증이고 구체적으로 증거 제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증거 제시 안 되는 걸 주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증거 제시가 100% 가능한 여백 없는 투표지를 사용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도 선거 무효 소송 승소할 수가 있다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여백 없는 투표지를 사용하는, 그럼 그쪽으로
소송을 하시면은 지금 그거 하고 있죠. 아 그렇습니까? 지금 소송 내용이 네. 지금 기각 판결을 비각 결정을 못하고 예. 재심 청구 소송을 일단은 받아들이는 거나 똑같은 효과입니다. 이 불속행 심리기관 도과를 시킨 것은 사실은 예, 그건 법적으로 또 저희들은 그렇게, 잘 모르니까 네. 법적으로 좀 판단을 예, 그렇게 돼 있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백 없는 투표용지 그거는 사전 투표 때에 그걸 나누고서 거기다가 투표하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불법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전 투표가 투표 선거인이 1,100만이었습니다. 1,100만이 선거한 사전 선거가 무효면 전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거죠. 예. 예, 그 뭐 수치는 이해가 되는데 확실하게 좀 근거가 좀 진행되면서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부분 같습니다. 네, 사실 조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 예. 이제 부정 선거에 대해서 예비 지식이 좀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질문이 예. 질문이 제가 볼 때 콕 찍어서 좀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그런 질문을 좀 해주시면 좋은데 질문 내용이 너무 조금 제가 볼 때 조금 빈약하네요. 예. 아유 죄송합니다. 이 제 질문에 아니 죄송해요. 제가 평생을 해오신 걸 제가 뭐 그걸 단순간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건 양해해 주시고요. 사실은 시간이 좀 뭐 계속적으로 좀 진행하고 싶은데 시간이 좀 다른 또 출연자도 계시니까 생방송이니까 그러면 제가 다음에 또 공부를 해서 한번 다시 모시기로 하고 예, 오늘은 좀 요 정도에서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나는 좀 충분히 대담해서 속 시원하게 좀 제가 아니 좀 제가 물어보는 거는 이해가 안 되지만 앞에서 말씀을 국민을 상대로 말씀을 하셨으니까 국민들이 많이 이해를 했을 겁니다. 좀 한번 다시 출연해서 좀 우리 국민들이 이 부정선거에 좀 많이 알고 또 국민들이 제가 하는 소송에 온 국민이 벌떼같이 대법원을 공격하는 그런 운동이 일어나야 되거든요. 저는 그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거는 국민들의 의지와 판단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객관적인 근거가 있으면 국민들이 이렇게 동의를 하겠죠. 근데 그러기 전에 뭐 제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말씀하시는 그 객관적인 근거와 증거를 제시를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국민들이 뭐 감정적으로 일어날 일이 아니고 누구 편을 들어서 일어날 일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여쭙기 전에 이제 얘기한 부분이 이렇게 한번 정말로 바뀌게 되면 우리가 지난번 탄핵 때 얼마나 아직까지도 국가적인 혼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또 이렇게 바뀌면 대통령이 바뀌면 또 국가적인 혼란이 또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대표님께서 그런 어떤 근거를 가지고 계시면 다음에 또 한번 출연하셔서 국민들한테 한번 이해를 시키고 좀 그다음에 동의를 좀 얻는 그런 기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홍 박사님은 빨리 끝내달라고 그러는데 내가 조금 엉덩이를 이렇게 떼질 않고 잠깐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에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해서 큰 혼란이 왔는데 문재인 대통령 선거로 해서 승소 판결 내려서 문재인이가 청와대에서 끌려 내려오면 또 혼란이 오지 않느냐 그런 뉘앙스를 풍기셨는데 그거는 조금 표현상에 문제가 있어서 제가 분명히 그건 짚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는 당연히 부정선거로 당선된 가짜 대통령인데 그 다음에 국가적인 혼란이 오느냐 안 오느냐 그거는 나중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저의 구상도 있습니다. 현재 분명하게 문재인이 끌어내리지만 그 후에는 어떻게 한다. 그거는 합법적으로 국민의 51%의 지지받은 대통령 다시 청와대 롤백시키면 됩니다. 답은 간단합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이 짧아서 뭐 죄송합니다. 준비를 너무 많이 하셨는데 이렇게 출연시켜줘서 고맙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